이해를 합니다. 예, 저도 그건 심했다고 생각해요. 다이렉트 퇴장은 저도 좀 깜짝 놀랐던 부분입니다. 참 대한민국 축구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최근에 심판 문제 때문에 말이죠.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제보들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지금 심판 문제에 대해서 고발건이 지금 접수가 많이 돼가지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주 FC에 이종효 감독이 경기 중에 물병을 걷어찼는데 그것이 축구 경기 규칙상에는 경고를 주는 것이 맞는데 퇴장을 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들이 상당히 크게 이슈화되고 있어요. 그 이정효 감독이 후반 추가 시간에 물병을 던지고 광주 벤치 쪽으로 걷어찼다는 거거든요. 이를 본 대기 심판이 주심에게 알렸고 이정효 감독은 레드카드를 받았단 말이에요. 퇴장을 준 거죠. 이 상황은 중계화면에 잡히지 않아서 정확한 상황은 팬들이 찍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구체적인 것까지도 제시를 저에게 제보를 했어요. 스포티비 쪽에서는 이 영상을 다수 현직 K1, K4 심판들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만장일치로 심판들은 경고가 맞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 물병이 그라운드로 향하지 않았고 자신의 벤치를 향해 걷어찼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고다. 만약에 퇴장이라면 욕설밖에 없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그 16일 울산 수원FC 경기에서 나온 그 장면에서도 전반 44분 수원FC의 안데르손이 서명관과 샌드위치 마크에 고통을 호소했거든요. 주심은 이때 파울을 선언했고 서명관에게 경고를 줬다고 해요. 하지만 이내 부의실과 교신을 한 후 서명관의 경고를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중계를 맡았던 해설자도 당황을 했고 한준희 해설은 한준희 당황했다고 해요. 해설자는 경고 상황까지는 아니었다고 본 건가요? 그런데 경고 상황은 사실은 VAR 상황은 아니거든요. 라며 이해가 안 간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설을 했다고 그래요. 이 판정 역시 잘못됐다는 겁니다. 현직 심판 강사는 말이죠. 주심이 경고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경고는 유지해야 한다. VAR실에서 개입한 것은 신원 오인 때문이다. 서명관에게 경고를 취소했다면 고승범에게 경고를 주고 가야 한다. 해설자의 말처럼 경고 상황은 VAR 대상이 아니다고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현직 심판 강사가. 이 강사는 규칙서에 명시된 문구를 정확하게 근거를 내세웠는데요. 주심은 오직 4가지 경우와 관련해서 경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판정과 상황에 대해서 VAR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첫째, 골이냐 노골이냐. 둘째, PK냐 노 PK냐. 세 번째, 즉각 퇴장 여부. 넷째는 신원 오인입니다. 이러한 4가지 상황이 아니라면 VAR에 대한 것을 가동을 하질 않아야 되는데 심판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90분 내내 완벽한 판정을 내릴 수 없겠죠. 가끔은 VAR 장비의 한계 또 그리고 화면의 불충분으로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들로 몰려갈 수도 있다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중요 판정이 내려졌을 때 정신과 오심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은 심판위원회의 태도에 있다는 지금 불만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심판위원회가. 또 이러한 태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현직 심판들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동료 심판들도 말이죠. 자신들이 내린 판정에 대해 심판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설명해 주지 않으니 경기에 대한 판정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현직 심판은 설명 요청이 있거나 애매한 상황을 명확하게 답해줘야 된다. 그래야 심판들도 다치지 않는다. 숨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실수한 심판을 징계를 주지 않고 감싼다면 그 심판은 심판위원회의 말을 잘 들어서 그냥 넘어갔네 라는 색안경을 동료들 사이에서 그 의심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들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싶다. 요즘은 경기장에 들어가기가 두렵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자, 그 심판에 대한 문제는 또 심판위원회의 가장 큰 그 지금 문제는
심판들의 생계에 걸려 있는 배정권과 사후 평가라는 겁니다. 그 사후 평가라는 것은 심판이 그 활동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판위원회에서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의 판정은 잘못된 것도 모두 옳은 것이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의 판정은 옳아도 틀릴 수 있는 것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 레프리가 그 룰에 의해서 집행하는 레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심판 내부적으로 말이죠,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편 가르기 하고 줄 세우고, 그리고 자기 편 내 편을 지금 가리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이 문제를 축구협회는 시급히 개혁을 해야 됩니다. 자, 정몽규 회장 당선 후에 심판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월 두 차례 전 현직위원장 4명과 전국 심판협회 회장을 모아놓고 심판 개혁에 대한 긴 토론을 이어나갔다고 저도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가장 큰 화두는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위원회의 견제 제도의 장치 마련, 그리고 획기적인 교육 시스템 정립, 강사 제도의 재편이고요. 그리고 그 심판위원회 직능을 강화를 해서 정책을 만들고 지켜가는데, 심판위원회와 심판위원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위원장과 심판위원회 위로 행정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 개혁이 되지 않으면 공정한 게임이 담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능력 있는 심판들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판의 전체적인 판정에 대한 질적인 문제도 지금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심판위원장과 심판위원회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상호견제에 대한 대안을 심판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정몽규 회장의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몽규 회장을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마다 축구를 잘 알지 못한다는 비판을 하는데요. 정몽규 회장, 대한민국 축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개혁을 기대합니다. 축구 심판을 위한 제도적 그리고 평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 시스템을 잘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잠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경기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희 팀 한 명이 또 부상 나가고, 박인혁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서 나왔고, 또 저희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됐는데, 제가 이제 화가 나서 우리 벤치 쪽으로 물병을 내가 바닥에 던지고 그냥 발로 제가 찼어요, 물병을. 저 물병을 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건 심했다고 생각해요. 다이렉트 퇴장은 저도 좀 깜짝 놀랐던 부분입니다. 중계에 잡힌 화면에서는 감독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더 계시다가 경기가 이제 인플레이가 안 되니까 이제 나가셨잖아요. 그 당시 때는 심정이 좀 어떠셨는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선수들이 좀 지금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많이 힘들겠구나. 내가 좀 참았어야 됐는데 라고 잠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걸어 나갔던 것 같아요. 심판분들한테 뭐 좀 어필을 해보겠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이미 결정이 되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심판분들이 판정을 하면 번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